41번 정상적인 조업일 때 노전가스 성분 중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은 노전가스니까 고로가스니까 BFG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BFG가 가장 많은 것이 질소고 그 다음에 CO 가스, CO2 그리고 수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되겠죠.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2번 합금철을 만들기 위한 장치와 그 제조 방법이 옳게 돼요. 합금철 같은 경우는요 전기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금철 하면 예를 들어서 탈산제로 쓰이는 뭐 페로실리콘이라든지 또는 페로망간이라든지 또는 크롬 같은 거 첨가할 때 하는 페로크롬이라든지 니켈 첨가할 때 하는 페로니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탄소 성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탈탄은 다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해서 이렇게 조업을 한다. 43번 고로 내 열수지 계산 시 이별 항목 고로가 있을 때 이별에 해당되는 거는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건 이별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건 출혈입니다. 여기는 이별 이거는 출혈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반응도 산화열은 이별, 그 다음에 환원되는 거는 출혈입니다. 환원은 왜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이별. 자, 그러면 이별 항목. 첫 번째, 철광석의 환원열. 철광석이 환원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혈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철광석이 Fe2O3가 이것이 CO 가스하고 반응해서 Fe2하고 그 다음에 CO2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철에서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환원입니다. 산소를 내버리니까 환원인데 근데 요 CO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산화예요. 그러면 산화와 환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봤더니 이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광석이 환원될 때는 발열이 된다. 그 다음에 노전가스 현열은요, 노전가스가 갖고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출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슬래그가 생성된다. 즉, SI가 O하고 반응해서 SiO2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코크스의 연솔 C가 O하고 반응해서 CO나 CO2로 이렇게 타는 거니까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별이다. 44번 유동로의 가스 흐름을 고르게 하여 장인물을 균일하게 유동화시키고 고속의 가스 유속이 형성되게 하는 장치. 보통 뭐 예를 들어 세차할 때 수도 끝에 구멍이 작게 해갖고서는 물을 세게 뿜어주게 하는 거죠. 그거 보고 노즐이라 그러죠. 노즐이 되겠습니다. 45번 배소광과 비교한 소결광의 특징이 아니거든요. 배소광은요 배소 처리만 해서 한 거고 소결광 같은 경우는 배소에 그 다음에 더 용용을 시켜갖고서는 별도로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도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충진 밀도가 크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기공도가 크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빠른 기체 속도에 비해 날아가기 쉽다. 날아가 그렇지를 않죠. 왜냐하면 밀도가 크니까 잘 안 날아가죠. 그래서 배소광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가 날아가기 쉬운 겁니다. 46번 용광로에서 분상의 광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아까 여기에 제가 지금 요 분말 형태를 이런 걸 고로 안에 들어가면요. 이 분말은 아까 고로 조업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송풍이 된다고 했거든요. 송풍이 상당히 고압으로 한다고 했죠. 송풍 압력이 상당히 높은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고로의 높이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한 40m가 넘어요. 여기를 가스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채 한 6초?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당 8m인 됩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거예요. 초속 8m면은 어느 정도 바람이냐면요. 우리가 공을 던지면 공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던지는데 완전히 휙 날아가. 초속 한 4m, 5m만 해도 공이 잘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8m면 더 날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 여기 가루 같은 원료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날려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분상의 광석을 사용하다 보면 논의 용탕이 불량해진다. 용탕이 불량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용탕은 여기에 액체 흘러내려오는 건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용탕 불량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7번 펠렛의 성질을 설명한 것 쪽으로 보면 펠렛 같은 경우는 미세한 분상 원료를 동글동글 이렇게 굴려갖고서는 만들 겁니다. 보통 한 큰 알밤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옳은 것은 입도 편석을 일으키면 공공률이 작다. 아닙니다. 입도 편석도 적고 공공률은 또 많아요. 공공률이 많다는 얘기는 중간에 기공이 많다는 얘기. 그러면 그쪽으로 가스가 잘 흘러다녀요. 그래서 환원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로 안에서 소결광과 달리 급격하게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건 맞네요. 소결광이 더 빨리 수축을 해요. 펠렛은 점결제가 있어갖고 점결제가 최대한 버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산화배수를 봐서 자철광 아닙니다. 적철광이에요. 적철광이고 아주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소결광보다 환원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피환원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 그 다음에 분쇄할 원료를 이용한 것을 야금 반응에서 밀감한 물성을 갖지 않는다.
이것도 반응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반응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환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여기도 있네. 소결광과들 고론에서 극견 수치이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48번. 소결광의 환원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소결광이 고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철광석이 환원돼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빠져나간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기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지는 걸 보고 환원 분화라고 해요. 환원에 의해서 분위로 깨지는 현상을 보고 환원 분화다. 이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CO 가스보다 H2 가스의 경우가 분화가 현저히 발생한다? 대부분 CO 가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수소가스보다 CO 가스가 훨씬 더 반응을 빨리 하고 잘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H2 경우가 아니고 CO 가스다. 그리고 대부분 이 구간이 바로 간접환원 구간이거든요. 바로 간접환원의 CO가스에 의한 환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환원 분화다. 그리고 49번. 재선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 조성 CaO하고 CaCO3하고 MgCO3가 같이 있는 거. 백운석이라고 하죠. 돌로마이트죠. 그래서 CaCO3와 MgCO3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소 처리하면 CaO하고 MgO만 남는다. 그리고 CO2가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코쿠스가 고론에서 역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철중에 용해되어 선철을 만든다. 즉 코쿠스 중에 있는 탄소가요. 철중으로 들어가면 탄소 성분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융온도가 낮은 용융점이 낮은 선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철의 용융점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탄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철의 용융점을 낮춘다겠죠. 그러니까 요건 틀렸죠. 높이는 역할이.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기성 역할을 맡고요. 그 다음에 간접환원한다. 그 다음에 51번 고론에서 노내벽 연화를 침식하여 노체 수명을 단축하는 원소. 이게 아연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거가 노병 뇌화물하고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52번 다음 중 고정탄소. 고정탄소라는 얘기는 코쿠스 중에는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휘발분 또는 뭐 회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분, 기타 불순물 등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고 실제 있는 요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고정탄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C만 남는 거죠. 그러면 고정탄소는 100%에서 다 더한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1번. 수분, 회분, 휘발분 다 더해서 빼는 거니까요. 3번은 끝에 가서 이거 곱하기가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맞다. 다음에 53번. 적열 코쿠스를 불활성 가스로 냉각소화하는 건식소화법의 효과가 아닌 것은 코쿠스를 만들면 우리가 저걸 생각합니다. 코쿠스를 만든다. 수술을 만들고 나면 수술을 꺼내서 아마 모래로 덮을 겁니다. 그것이 냉각시켜갖고서는 불을 끄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타게. 그렇게 하면 검은색 술만 남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쿠스도 석탄을 집어넣어갖고 건류시켜가면은 아주 빨갛게 된 상당히 뜨거운 코쿠스가 나옵니다. 그거를 빨리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꺼버리는 방법은 불활성 가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로 하는 거 보고 CDQ, 드라이 캔칭이라고 하고 이거 물로 하는 거 보고 CWQ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럴 때 CDQ, 불활성 가스, 아르곤이나 그 질소로 이렇게 냉각을 하는 건데 보통 질소를 많이 씁니다. 그때 하는 그런 건식소화법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강도가 향상된다. 강도 향상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물로 한 거는 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잘 깨져요. 그 다음에 수분이 증가한다. 수분 증가가 아니죠. 이거는 수분이 더 없죠. 이렇게 물로 냉각한 것이 수분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4번. 배합탄의 관리 영역을 탄화도와 점결성 구간에 나눌 때 탄화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쿠스 만들기 전에 그 원료를 배합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탄화도와 점결도가 있는데 탄화도는 탄소가 얼만큼 있는가 하는 거고 점결도는 이거를 만약 건류했을 때 얼마만큼 단단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게 점결성이거든요. 이때 탄화도 표시를 어떤 걸로 하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탄화도 표시는 요 휘발분 갖고 표시를 합니다. 휘발분. VM이거든요. 그 다음에 55번. 고로가스 청정 설비로 노정가스의 유속을 낮추고 방향을 바꾸고 조립 연진을 분리 제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로에서 가스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를 조금 이렇게 넓혀줍니다. 넓혀주고. 자, 그럼 여기서 가스가 나올 때 여기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넓어지면은 유속이 느려지죠. 느려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연진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진이나 이런 건 떨어지고, 그리고 가스만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조금 상당히 큰 연진을 제거하는 거. 그게 재진기입니다. 재진기. 백필터는 이거는 말 그대로 필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집진기는 전기장치를 이용하는 거고, 벤츄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벤츄리는 이렇게 나올 때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식 방식이죠.
그다음에 56번. 재해의 원인을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 행동은 내가 하는 거고, 불안정한 상태는요, 그 작업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불안정한 상태니까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한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정한 행동입니다. 이건 행동이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작업 위치를 취한다? 적정한 작업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내가 다른 위치에 가서 작업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내가 개인 보호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작업 장소가 밀집되어 있다? 이거는 작업 장소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작업 장소가 너무 좁다는 얘기죠. 너무 좁다는 얘기는 작업 장소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크게 못하는 거죠. 회사 자체 내에서 공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 다음 57번. 벨레스 구동장치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벨레스 구동장치는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노구에서 고로 원료를 장입을 할 때 이거를 분포가 제대로 잘 되게끔 여기서 해주는 장치가 바로 벨레스 장치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온도가 높으니까 이것도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 공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가스로 공급해서 공냉을 한다. 고로가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 물은 지금 여기 순환 펌프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노정에서 그냥 물 뿌리면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58번. 안전보호구의 용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두부에 대한 보호구. 이거 두부는 머리니까 그 안전모, 안전각반은 이거는 발. 그 다음에 얼굴이 이것이 보안면이죠. 그 다음에 장갑은 이건 손. 그 다음에 추락 방지에 유의한 거. 안전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딱 걸리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손에 대한 보호구. 보안면이 이게 아까 얼굴이고 손이 저리는 장갑이죠. 그 다음에 59. 다음 중 소결광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화 방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분성분이 많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처리를 강화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통기성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유효 슬래그를 감소한다. 유효 슬래그는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 슬래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결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광석 분 입자가 있으면 이 바깥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용융결합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유효 슬래그가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해서 결합제 역할을 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용융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융결합을 해서 이 결합을 만들어주는데 이러므로 해서 소결광의 강도가 증가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감도가 아니라 증가다. 그래서 유효 슬래그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CaO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CaO를 집어넣어 갖고 유효 슬래그를 증가시킨 그 소결광, 그래서 자용성 소결광 그렇게 표현하죠. CaO 성분이 들어가요. 배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배수시킨 광석을 배수광, 수광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배수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황이 들어있는 광석, FeS를 배수 시 황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을 탈황 배수로 한다. 맞죠? 황이 제거되는 거. 그 다음에 황은 환원 배수가 아니라 산화 배수입니다. 즉, FeS는요, 여기다가 O를 집어넣어서 배수를 시키면은 Fe하고 SO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산화 배수예요. 이거는 산화 배수입니다. 산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래서 산화 배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